안개 낀 이른 아침, 가난이 공기처럼 매달려 있는 작은 농장입니다. 농부 바나비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거위 우리로 향합니다. 오늘도 빈손이면 어쩌나. 거위들아, 제발 뭐라도 좀 내놓으렴. 이게 뭐야? 돌인가? 아니, 이 광택은 단단해. 정말이야. 엘나라, 이건 진짜 금이야. 당신 미쳤어요? 거위가 어떻게 금을 낳아요? 어디서 훔쳐온 건 아니겠죠? 그들은 시장에서 가장 큰 금세 공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순금이라는 것을 확인받았죠. 가난의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나비, 이제 더 이상 감자만 먹지 않아도 돼요. 이건 기적이에요. 또야! 엘나라! 하나가 더 나왔어! 매일 하나씩 낳는 모양이야!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경외에서 질투로 변했고 부부의 마음속엔 불안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하지만 너무 느려. 부자가 되려면 평생이 걸리겠어. 바나비, 생각해보세요. 저 거위 몸속에 얼마나 많은 황금이 들어있겠어요? 매일 하나씩 감질나게 기다릴 필요가 있냐고요. 하지만 배를 가르면 더 이상 알을 낳지 못할 텐데. 저 안엔 황금 덩어리가 통째로 들어있을 거예요. 그걸 한꺼번에 꺼내면 우린 이 나라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욕망은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그들은 이제 거위를 생명이 아닌 황금이 가득 찬 보물상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 안에 금광이 있을 거야. 분명해. 마지막 경고처럼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옵니다. 하지만 떨리는 손은 멈추지 않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난 그 금이 꼭 필요해. 어리석은 칼날이 공기를 가릅니다. 생명의 고귀함은 탐욕의 무게에 눌려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사라집니다.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평범한 고기뿐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황금은 어디 갔어? 당신이 떨어뜨린 거 아냐? 처음부터 없었어. 우리가 죽인 거야. 황금을 낳는 기적을 우리 손으로. 거위의 속은 다른 어떤 거위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황금은 거위의 몸속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가 주는 내일이라는 약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내일은 없어. 알도 없고 거위도 없어. 더 많은 것을 가지려던 욕심이 이미 가진 소중한 것마저 앗아갔습니다. 황금알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얼룩진 욕망의 잔해뿐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쾌한 사회자 우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죠. 매일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둔 부부가 결국 거위의 배를 갈라버린 비극적인 이야기, 황금의 굴레입니다. 아니, 가만히 있으면 매일 금이 나오는데 그걸 왜 갈라요? 저 같으면 거위님으로 모시고 금박 사료를 드렸을 텐데 말이죠. 자, 오늘 이 부부의 선 넘은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 세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철학의 대가 테스 형, 심리학의 권위자 마음이 박사님, 그리고 역사의 고수 사고 교수님입니다. 허허허, 반갑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 바나비 부부 같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욕망은 시대를 막론하고 반복되는 법이죠. 안녕하세요, 마음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부가 왜 그런 비이성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과연 그 황금알이 축복이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들을 파멸로 이끌 황금의 굴레였는지 철학적으로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자, 그럼 사고 교수님부터 포문을 열어주시죠. 역사적으로 이런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사례가 진짜 있습니까? 아주 많죠.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의 경복궁 증권을 보세요. 왕실의 권위를 세우겠다는 황금알을 얻기 위해 당백전을 발행했죠. 이게 뭡니까? 실질 가치보다 100배 높은 화폐를 찍어낸 건데 결국 초인플레이션을 불러와 민생경제라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린 꼴이 됐습니다. 세계사로 눈을 돌리면 스페인의 가격혁명도 비슷해요. 남미에서 엄청난 금과 은을 가져왔지만 정작 자국 산업을 육성하지 않고 소비에만 치중하다가 경제가 폭망했거든요. 바나비 부부가 시장에서 금세 공인을 찾아가 기뻐하던 모습, 딱 파국 직전의 스페인 모습입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역사적 사건들도 결국 인간의 이득, 즉 본능적 욕망에서 시작되죠.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보면 바나비 부부는 리비도가 황금이라는 물질에 완전히 고착된 상태입니다. 특히 엘라라가 거위 몸속에 얼마나 많은 황금이 들어있겠냐고 속삭이는 장면은 아주 전형적인 구강기적 고착과 탐욕을 보여줍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참지 못하는 거죠. 지연된 만족 능력이 상실된 상태, 즉 자아와 이드의 노예가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바나비 부부의 문제는 단순히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존재보다 소유에 매몰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리 프롬이 말했듯 소유에 집착하는 인간은 그 소유물이 사라질까봐 항상 불안해시는데 이게 바로 이웃의 눈을 피해 돈 가방을 꽉 쥐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이들에게 거위는 더 이상 생명체가 아니라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도구적 이성이 생명의 가치를 집어삼킨 현장인 셈이죠. 오, 도구적 이성. 단어가 확 어려워지는데요? 쉽게 말해서 내 거위니까 내 마음대로 금 뽑아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도 비슷해요. 최근 뉴스 보면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영끌에서 한탕주의에 빠진 분들 많잖아요. 지금 당장 황금을 내놔라 하는 마음, 이게 현대판 거위 배 가르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우기 씨, 오늘 통찰력이 대담하시네요. 역사적으로 거품 경제는 항상 바나비에 떨리는 칼날과 함께했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투기나 18세기 남해회사 거품 사건을 보세요. 사람들은 내일의 꾸준한 수익보다 오늘의 일확천금을 원했죠. 바나비가 칼을 갈 때 나는 그 날카로운 소리는 사실 파산으로 향하는 경제의 비명소리와 같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심리학적 분석을 하나 더 해볼까요? 사실 바나비보다 아내 엘라라가 더 무섭습니다. 엘라라는 바나비의 투사 대상이에요. 바나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탐욕을 엘라라가 대신 말해주고 실행하게 유도하죠. 프로이트식으로 보면 엘라라는 바나비의 억눌린 욕망을 일깨우는 파괴적 아니마와 같습니다. 당신이 떨어뜨린 거 아니야? 라며 뒤늦게 바나비를 탓하는 모습은 자신의 죄책감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방어 기제죠. 저는 여기서 아주 파격적인 시각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만약 거위의 배를 가른 것이 바나비의 자유의지였다면 어떨까요? 스피노자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따를 때 가장 인간답습니다. 바나비는 매일 아침 하나씩 나오는 알을 기다리는 고통스러운 수동적 상태에서 벗어나 한꺼번에 모든 것을 손에 넣으려는 능동적 주체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비록 결과는 파멸이었지만 그는 거위라는 운명에 순응하기보다 운명을 자신의 손으로 끝장내려 했던 비극적 영웅일지도 모릅니다. 에이, 테스 형! 거위를 죽인 게 영웅이라니요. 거위 입장에선 완전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는데요. 자, 분위기를 좀 환기해보죠. 사고 교수님, 한국 역사 속에서도 이런 탐욕의 끝을 보여주는 반전 인물이 있나요? 고려 말의 권문 세족들을 들 수 있겠네요. 산천을 경계로 삼을 만큼 엄청난 토지를 소유하고도 백성들의 마지막 한 톨까지 뺏으려 했죠. 결국 그 거위 배 가르기가 도를 넘자 이성계라는 새로운 칼날에 의해 자신들의 배가 갈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역사는 항상 가르쳐줍니다. 황금알을 독점하려 하면 결국 황금알을 낳는 시스템 자체가 붕괴한다는 사실을요. 맞아요. 심리학적으로 결핍은 과잉보다 안전합니다. 바나비 부부는 가난했을 때 오히려 성실했죠.
하지만 갑자기 찾아온 과잉된 보상은 뇌의 도파민 회로를 망가뜨렸습니다. 이제 웬만한 황금알 하나로는 쾌감을 느끼지 못하는 내성이 생긴 거예요. 결국 더 강한 자극, 즉 거위배 안에 거대 황금 덩어리라는 환상을 쫓게 된 겁니다. 이건 현대의 중독 증상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노자는 지족불욕이라 했습니다. 족함을 알면 욕됨이 없다는 뜻이죠. 바나비 부부에 필요했던 건 칼이 아니라 멈춤의 미학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알을 낳아라, 배를 갈라서라도 성장하라고 요구합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 전체가 바나비의 칼을 들고 거위를 위협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갑자기 뼈를 때리시네요. 더 많이, 더 빨리 외치는 우리 모습이 바로 칼을 가는 바나비였다니.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본 황금의 굴레, 각자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역사는 기록된 미래입니다. 바나비의 비극을 비웃기만 한다면 우리도 언젠가 텅 빈 거위 배를 보며 울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속의 거위, 즉 소소한 행복을 죽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세요. 욕망의 칼날은 결국 나를 향하게 됩니다. 황금알은 거위 몸속이 아니라 살아있는 거위와 함께 보내는 오늘에 있었습니다. 존재를 사랑하십시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황금알보다 소중한 건 바로 오늘을 함께하는 거위다. 저 우기도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집 거위, 아니 가족들에게 잘해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탐욕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